아직 저점을 이탈을 못하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네. 고금리 시대에 불법 공매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요. 네. 공매도 이슈거든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아, 괜찮으신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시장을 이렇게 좀 뒤흔드는 네. 이렇게 불법 공매도권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문제들을 키웠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이다. 뭐 꼬리 자르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웅달님께서는 대한민국 증시를 살아가는 입장 쪽에서 이번에 불법 공매도 관련된 청원 혹시 동의합니다 하셨습니까? 청원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아이고 예. 혹시 더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링크 하나 해주시고 그러면 같이 저희도 동참하는 걸로. 제가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네, 이걸 저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발표 나올 때마다 열받아요.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이게 개선되기 시작해서 우리도 뭐 저희가 똑같이 뭐 공매도를 같이 해서 뭐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룰을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평평한 운동장에서 게임을 해야 그 다음에 덜 억울하지.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A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벌 것 같아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기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했었을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게 만약에 10입니다. 약간 벗어나서 약간 우회해서 벌 수 있는 게 100입니다. 네. 근데 100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비용으로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드는데 그 중에서 10배를 더 버는 거죠. 10배를 더 버는데 비용이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10을 버는데 약간 틀어서 가게 되면 90을 법니다. 비용 10 빼고도. 그러면 우리 웅달 선생님께서는 안 가시죠? 당연히 바르신 분이시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요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드렸던 비용 10은 뭐냐면은 과징금입니다. 네. 요 정도는 내고 아니 지금까지 했을 때 일단 또 걸리면 내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이것도 10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상황 쪽에서 100을 볼 수 있는데 무슨 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를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탁기관 쪽은 만약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들은 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데 아니다 그러면 거부를 하고 이러면 룰을 지키십시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 받고 우리한테도 이득이다 보니까 솔직히 공매도 100주 칠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1000주를 쳐서 수수료가 10배다. 눈 갖고 있는 게 이놈들도 여기도 문제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번에 금감원에서 솔직히 아마 심각하게 따지진 않았을 겁니다. 한 두세 달 동안 검사만 해봐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고. 그럼 그에 따라서 피해를 봤던 건 다 고스란히 개인들인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러면 왜 수기화를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거 전표 써가지고 그리고 수기를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전산화가 안 됩니까? 이번에 그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고 그 관련돼서 전산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왜 못합니까? 이런 IT 강국 쪽에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투명하게 해주기 시작을 해야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공매도 규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걸리면 내면 되지 뭐. 걸리면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야 돼요. 걸리면 너 외국인 등록증 내놔. 근데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건 또 뭐 다른 또 우회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걸리면 증권사 같은 경우 수탁 거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했다. 증권사 라이센스 뺏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이런 평평한 운동장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그래도 잃는 게 억울하지는 않지. 그냥 억울한 상황 쪽에서 이 매매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범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하게 해야죠. 뭐 징역 99년 이런 거 보여줘야죠. 아니면 이거 한번 걸렸다가
두 번째 한다. 사형. 네. 너무 심한가요? 3대를 그냥 네.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죠. 피 같은 돈인데. 그 저희 어떻게 모은 돈들입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걸 야금야금 빼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어. 차트도 지들이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뉴스들 여러 가지 또 매체를 통해서 막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주가를 끌어내려요. 뒤에서 이렇게 웃고 있다가 거기다가 그것도 정상적으로 원래 정상적으로는 매도 고가에만 딱 걸어놓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막 위반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리면서 팔고.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또 저희 입장 쪽에서는 호가를 보다 보니까 큰 게 뭐가 딱 있어요. 저거 못 뚫겠구나.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주가 내려가서 또 정정해서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이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도 불안하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것까지도 호가를 정정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공매도의 경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개선하기가 뭐 약간 어렵다, 뭐 뭔가 이렇게 복잡하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니까. 불법이고 시간이 그러면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지금 공매도 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 좀 리스크나 아니면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파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관이나 아니면은 운용사 쪽에서도 한 달간 아니면 매월 말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라. 네. 이런 쪽으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폐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워낙 선진 쪽의 금융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어떤 일반적인 투자자들 쪽에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들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걔네들은 우리는 걸리면 그냥 걸리면 10대면 되지 그런데 걔네 걸리면은 세상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내 평생을 깜빵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담이 있으면 못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못 하니까 여기 가서는 이런 걸 열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고 그런 외국계 기관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고 그들도 정신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또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당해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일례로 쫙 줄 서고 너가 공매도했지 딱 한 대씩만 맞기. 그다음 다음 사람 다음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아무래도 현재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오신 거고요. 네. 좋은 주식들,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은 이런 불법 공매도의 판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그렇겠죠. 근데 불법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떨어져나가고 그런 걸까요? 그게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건 분명히 내가 좋은 종목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붙잡고 안 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떤 쪽으로 나오면 일시적으로 좋은 거고 좋아봤자 다음 분기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유를 막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빠져버려요.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럴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자금이 크게 되면은 내가 맞다 싶어서 이걸 움직여 버리면 되죠. 저희는 사고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단념을 해야겠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손절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실컷 또 챙겨가지고 또 밑에서 다 정리하고 또 사고 거기서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제대로 이제 실적들이 분기별로 찍히고 성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그럼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맞았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또 그렇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또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고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다음 저희 세대들은 진짜 그런 건 넘겨주고 싶어요. 좀 클린하게 이런 제도를 해서 저희들은 선진 환경에서 쪽에서 주식 투자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너 월급 받고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주식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 아빠가 있었을 땐 말이야. 그 공매도라는 게 있었어. 불법 공매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만 내면 월급이 이틀 만에 날아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식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불법 공매도로 언급을 받은 게 종목이 카카오와 신라호텔 이런 것들 언급이 있는데 호텔 신라입니다. 네, 호텔 신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와 호텔 신라인데요. 이 종목 외에도 진짜 많겠죠. 밝혀진 것만 이렇고 있을 거지만 또 밝힐 때도
사람들이 대중들이 별로 또 안 좋아할까봐 또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발표했을 수도 있고. 네. 이거 볼까요? 일단 카카오는 저희가 일단 애증의 종목입니다. 애증의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를 그냥 뭐 카카오 욕하게 되면 그냥 용인이 될 정도로. 오늘 그 경영진에서 한 분 구속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 구속이 됐는데 그거는 SM을 인수를 할 때 카카오엔터가 뭐 시세 조정 혐의로 가지고 해서 구속된 거다 보니까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카카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또 워낙 신뢰를 잃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거 기회만 보면 계속 상장하고 상장했더니 상장했던 대표가 홀랑 주식 다 팔아먹고 자기 저 스탁옵션으로 받았던 거. 맞아요. 그리고 바로 칠 준비하고 있고 엑시트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거 카카오라는 그래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카카오라는 거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업을 펼치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IPO를 해서 낼름낼름 다 빼먹는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기는 이제 성장을 할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야? 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보통 카카오 얘기하게 되면 울컥합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정서가 안 좋은 종목인데 진행시켜. 네. 공모도 막 진행시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힘을 못 내서 움직인 거죠. 근데 물론 카카오가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방향을 못 주어준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이게 카카오 월봉인데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차이는 있죠. 네이버는 아직 저점을 이탈을 못하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네.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시대는 성장주 플랫폼 인터넷주 이런 쪽은 밸류가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긴 합니다만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는 보게 되면 카카오는 전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걸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뭐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킨 있을 수 있는데 매도 중에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돼서 여기까지 또 해결됐다. 그러면 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카카오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60%다. 그 중에서 10% 15%는 이들이 촉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이거 정말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 2차 전지 주식들도 네. 이런 불법 공매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뭐 노코멘트 할 것도 없고요. 네. 일단 그렇죠.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왔을 때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었죠. 네. 성장 안 할 거야, 성장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보고 있다가 성장이 갑자기 크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부각 받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게 그렇네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매도 치는 쪽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다. 무조건 그냥 들어갑니다. 뭐 에코프로 뭐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거 밸류 끌어온 거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 성공하는 듯 보여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성장 쪽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맞아가는 것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들이 크게 다친 거죠. 네, 크게 다치고 뭐 거의 150만 원까지 갔다가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들이 한번 크게 다치게 되면 일단은 전열을 장비해야겠죠. 나 당했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그리고 빠질 모멘텀만 찾고 있었겠죠. 찾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리튬 가격 쭉 하락하고 거기다 메탈 가격 하락하고 그러면 가만 보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팩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전기차에 집어넣는데 그 과정 쪽에서 소재 쪽 양극재 대표적인 업체들 쪽으로 그래도 갖춘 업체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거기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들어가는 메탈 가격하고 다 하락하게 되면은 피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Q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이 크게 되면 리튬 가격이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거 실적 안 좋겠네. 실제로 또 그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진행시켜. 그래서 너무 이경영 선생님 좋아하시는데요. 네. 좋았어. 진행시켜. 예.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죠.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서 그때 소재 무지 본 거 많이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투명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얘기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단순하게 제도란 것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것도 어차피 주식도 저희가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직접 가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터리 가봐서 나 전기차 사가지고 배터리 열어봐가지고 안에 뭐 들었는지 이렇게 분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체를 모르지만 그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산업적인 변화 보면서 이럴 거야 그리고 이게 성장할 거야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저희 이제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있고 저희 이제 판단들이 머리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사화나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리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 것도 다 그들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갖춰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제 이렇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불법 공매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만약에 조사 들어가면요. 네. 카카오나 뭐 호텔신라처럼 네. 밝히면 또 밝힐 수는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밝혀질 텐데 네. 밝혀지게 되면 또 파장이 클까봐. 네. 네, 그래도 일단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2차 전지가 그 전반기에 뜨거웠고 네.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고 네.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라서 그냥 팩트만이라도 네. 좀 조사를 해서 밝혀만 주셔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올해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상반기나 아니면 좀 올해 쪽에 시장의 주도를 강하게 했던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보통 보면은 한 6개월, 1년은 또 쉬는 경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올해 셌던 종목들은 그래서 하반기에는 왜 또 그러냐면 한국의 특이점. 에코프로 가지고 10배를 벌었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넣었는데 이게 10배, 20배가 되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대주주 양도세에 걸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뭐 걸려서 세금 얼마나 내냐 이러고 있는데 자꾸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 선생님 이거 양도세 하게 되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팔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돈 벌어낼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처럼 또 아니 세금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그러면 팔지 뭐 그러면서 나오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강하게 많이 올랐던 대중적인 종목들이 강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한 6개월 최소는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맞다. 그리고 당장 못 가는 케이스는 맞다. 근데 그중에 실적이라는 변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맞다라고 보긴 맞는데 하지만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다시 매수세가 모이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